부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지난 6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세계보건의 날 주제와 캠페인으로 우울증 함께 이야기합시다를 선정했는데요. 우울증은 모든 국가, 삶,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이것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 원인과 치료를 주제로 동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울하다는 감정은 살면서 누구나 느낄 텐데요. 의학적으로는 우울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만큼 누구나 흔하게 겪을 수 있지만 사실 우울증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쉽게 비유하여 우울증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네. 어떤 사람은 잠이 들기 어렵거나 자꾸 새벽에 깨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밥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되지 않아 식사를 못하여 체중이 줄어들기도 하며 반면에 과도하게 먹어대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마음이 불안하거나 자주 초조해지고 피곤함과 노곤함을 쉽게 보이게 되죠. 일상생활이나 성생활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심리적으로는 절망감, 무기력감, 죄책감,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며 사고 과정이 느려져 하루 종일 멍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네. 신체적으로는 소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등의 증상이 많은 것이 특징이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외에 내과 등 다른 과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우울증이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우울증을 겪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유전적, 생물학적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유년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좋지 않았거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우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로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화학적 물질들의 이상 혹은 불균형 등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울증의 치료 약물들은 대부분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울증을 겪는 것도 이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네. 들었거든요. 먼저 여성의 우울증은 어떻습니까? 네, 대략 5에서 9% 여성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요. 네. 남성이 2에서 3%인 것에 비해 많은 수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는 조사된 여성의 거의 절반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울증을 경험하였다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들은 어떤가요? 네. 우울증은 남성에서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데요. 네. 한 연구에서는 남성은 여성과 달리 알코올을 이용하여 자신의 우울증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실제 제가 진료실에서 접하는 많은 남성분들이 우울할 때 음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네. 이로 인해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인해 결국에는 알코올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진료실에서 보게 되는 남성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남성들이 힘들어도 감정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고 네. 다소 수치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로 치료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울증은 또 연령대별로도 다르게 또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어린이와 청소년도 우울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통계에 따르면 4에서 10%의 10대 청소년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들의 우울증의 증상은 어른의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데요.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노년층의 우울증은 어떻습니까? 여러 연구에서 약 3분의 1의 노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매우 소수만이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누적되는 부정적인 일상의 일들과 네. 신체적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기능의 손상,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데요. 노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오늘의 클리닉 퀴즈 다시 한 번 더 내주실까요? 네, 오늘은 OX 문제입니다. 암, 뇌졸중, 당뇨병 등의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질환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렸다고 생각하면 X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올해의 주제를 우울증으로 정할 만큼 우울증은 또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질환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화병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우울한 감정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울증은 전 세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울증은 흔히 화병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 화병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진단인데요. 네. 이러한 것을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화병은 우울한 감정과 동반되어 특히 신체 증상이 많이 동반이 되는데요. 네. 가슴이 치밀어 오르고 머리가 띵하고 무겁고 가슴이 답답한 등의 증상입니다. 이러한 신체 증상이 유독 많은 이유를 대표적으로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전통적인 집안 분위기를 꼽기도 합니다.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당연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예의에 매우 어긋나는 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의사소통과 감정 표현 방법에 있어 언어적 표현보다는 비언어적 표현이 많은 것을 들 수 있는데요. 네. 특히 남성들은 아내나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는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에 매우 서툽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고통을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게 되고 기분이 우울할 때 신체가 대신 말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또 답답함을 겪은 분들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앞서 우울증에서 오는 증상으로 내과를 방문하는 환자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우울증과 내과 질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암, 뇌졸중, 당뇨병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질환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우울증이 동반이 되면 내과적 질환의 경과도 좋지 않기 때문에 병행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으로 우울증이 유발되기도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울 증상이 있을 때 갑상선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네. 이 사람에 따라서 또 우울한 감정을 겪는 정도나 주기도 다를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성격적인 특성과도 관계가 있나요? 네, 그 밀접한 관계에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주위의 비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조절받기를 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거나 특히 좋지 않은 사건을 경험한 뒤에는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우울증과 또 유전적인 요인도 연관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유전성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유전이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고요. 네. 한 가족 내에서 우울증을 같이 앓게 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의 발생에 관한 가족 연구를 살펴보면 가까운 부모나 형제 중에 주요 우울장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요 우울장애 발생 가능성이 2배에서 많게는 10배 높다고 보고합니다. 네. 그러나 가족 연구의 한계점은 같은 가족은 유전적으로도 연관이 있지만 같은 환경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병이 같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즉 쉽게 유전적 성향이 있을 수 있으나 환경적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경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한 번씩 이 우울한 감정을 겪게 되면 또 그렇다고 해서 모두 우울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네. 정상적인 감정 변화와 우울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우울한 기분이란 기쁨, 슬픔, 즐거움, 괴로움 등의 사람이라면 느끼는 수없이 다양한 감정의 일부분으로 비교적 흔한 감정입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 우울감과 우울증은 몇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간단히 기간과 심각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이 될 때 그 네. 정도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할 때는 다음의 증상들 중 5가지 이상이 2주일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사회적, 직업적, 가정적 생활에 큰 지장을 줄 때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있고 흥미나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네. 체중이 줄거나 혹은 늘어나기도 하고요.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많이 자기도 하고 심하게 불안하거나 멍해집니다. 피로감을 느끼고 활력을 상실하며 무가치감, 죄책감 등이 들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반복해서 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병원을 또 방문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인데 이 병원에서는 우울증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상담을 통해 우울증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네. 다른 내과적 질환으로 인한 우울증을 감별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검사들을 병행합니다. 네. 일반 혈액 검사나 갑상선 검사, 뇌 촬영, 임상 심리 검사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우울증 치료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우울증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네. 병이 아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마음만 잘 먹으면 이겨낸다, 혹은 무슨 큰 스트레스가 있어 생긴 것이다, 약은 먹어봤자 중독이 되고 부작용이 심하더라, 독한 약을 오래 먹으면 속을 버린다 등의 편견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매우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항우울제는 상당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매우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항우울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에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로 줄여서 SSRI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한 약물들이 사용이 됩니다. 항우울제는 종류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처방받아 복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클리닉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더 내주실까요? 네. 암, 뇌졸중, 당뇨병 등의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질환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렸다고 생각하면 X로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O입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퀴즈 정답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9 건강클리닉 오늘은 우울증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